자, 오늘은요, 이제 중학교 2학년 빛 단원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잘 보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수업을 하는 게 항상 이렇게 필기를 해드리니까, 처음에는 그냥 한번 들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필기를 같이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꽤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뭐냐면, 광원이라는 말이 있어요. 광원. 자, 광원은 뭐냐면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 이걸 광원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가장 대표적인 예가 누구 있어요? 태양 있죠? 태양은 지가 알아서 스스로 빛을 내죠. 그죠? 다음에 또 뭐 있냐면 형광등. 형광등도 빛이 나지요. 다음 생물 중에도 있어요. 반딧불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빛을 내는 물체, 이런 걸 광원이라고 불러요. 자, 그 다음 이때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체를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아주 깜깜한 곳에서는 물체가 보여, 안 보여? 안 보여요. 근데 빛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보이죠. 그죠? 자, 즉 우리가 물체를 본다 하는 건 뭐냐면 이 광원에서 나온 빛이요. 그러니까 형광등에서 나온 빛이 일로 와요. 칠판 쪽으로 와요. 땡! 반사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에 들어가니까 물체가 보이는 거죠. 즉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서 반사돼 갖고, 그래서 어떻게 되니까 우리 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 눈이 그 빛을 뭐 하는 거예요? 감지해서 물체가 보이는 거죠. 와, 저기 있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빛의 성질 여러 가지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우선 첫 번째, 빛의 직진. 자, 빛이 직진한다라는 게, 직진이 뭔데요? 쭉 나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빛이 직진한다라는 건 빛이 곧게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쭉 나가요, 그냥. 우리 왜 레이저 포인터도 비춰보면 쭉 나가죠? 그죠?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 보면 왜 도둑들이 금고 털 때 이 레이저 보안 장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이렇게 뭐 선글라스 같은 거 끼고 보든가 아니면 뭐 이렇게 뿌려보면 이렇게 레이저가 쭉 하고 가는 거 보이죠? 그러니까 빛은 곧게 나아가요. 곧게 나아가는데 조건이 있어요. 아무 때나 곧게 나아가는 게 아니라 한 종류의 물질 속에서만.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물질을 지나갈 때에는 어떻게 되느냐? 꺾일 수도 있어요. 그거 이제 좀 이따 배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빛이 직진하니까 나타나는 현상, 예를 들자면 뭐 있냐면요, 그림자. 뭐예요? 그림자가 왜 생겨요? 빛이 와요? 와서 가로막히죠? 그럼 이 뒤로는 가요? 못 가요? 못 가. 그럼 여긴 빛이 안 들어오니까 어때요? 어둡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뭐라고 느껴요? 아, 그림자 생겼구나. 그죠? 자, 그 다음 또 뭐 있냐면 뭐 일식, 월식. 자, 일식은 태양이 달에 가려져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빛은 직진해서 들어오는데 달이 그 앞에 딱 가로막고 있으니까 못 들어오죠, 우리 눈에. 그래서 태양이 안 보여요. 월식은 이제 뭐냐면 달이 지구 주위를 돌다가 지구 그림자에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죠. 태양빛이 반사돼서 우리 눈에 보이는 건데 지구 그림자 속으로 쏙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돼요? 태양을 못 받아. 그러니까 빛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죠. 그 다음에 또 뭐 있냐면 바늘구멍 사진기. 바늘구멍 사진기. 그래서 바늘구멍 사진기로요, 물체를 보면 어떻게 보이느냐, 상하
좌우가 반대로 보여요. 왜냐?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곧게 나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냐? 자, 바늘구멍 사진기는요, 말 그대로 요 앞에 바늘구멍 하나 똑 뚫어 놓은 거예요. 똑 뚫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에 이런 화살표 모양의 물체가 있다 칩시다. 이런 화살표 모양의 물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스크린이 달려 있다 칩시다. 여기에. 그러면 자, 머리 부분에서 나온 빛이요, 여러 방향으로 나와요. 근데 직진하니까 여긴 가로막혀요. 그러다가 요렇게만 가죠. 바늘구멍 통해갖고. 그 다음 밑바닥에서 나온 빛도요, 여러 방향으로 가는데 직진하니까 가로막혀요. 그러다가 요렇게만 가죠. 그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기에 맺힌 모습은 머리에서 나온 빛이 밑에 가서 맺혀 있고, 꼬리에서 나온 빛이 위에 가서 맺혀 있으니까 이렇게 뒤집어진 모습이 되죠. 그죠? 그래서 빛이 뭐 하니까? 직진하니까. 자, 다음 두 번째 성질 뭐냐? 빛의 반사예요. 반사. 빛이 반사된다. 뭐예요? 튕겨 나오는 거죠. 물체에 부딪혀갖고 튕겨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반사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때 기본적인 용어 몇 가지만 우선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 입사광선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 입사광선은 뭐냐면 물체 쪽으로 들어가는 빛이에요. 들어가는 빛이에요. 들어가는 빛. 다음 두 번째, 반사광선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 반사광선은 뭐냐면 반사돼서 나오는 빛이죠. 그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뭐냐면 요거 잘 알아두세요. 법선. 자, 법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 법선이라는 건 그럼 어떤 선이냐? 반사되는 면에 수직한 선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뭐냐면 입사각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럼 입사각은 어떤 각이냐? 입사광선하고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빛하고요. 그 다음에 법선이 이루는 각. 입사광선과 법선 사이 각. 그걸 입사각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 반사각이라는 말도 있어요. 반사각. 그럼 반사각은 뭘 것 같아요? 쉽죠? 반사되는 빛, 즉 반사광선하고 모 사이의 각, 법선 사이의 각, 이걸 반사각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때 반사가 일어날 때요, 요거 꼭 기억해 두십시다. 이건 시험에 엄청 잘 나오니까. 뭐냐? 반사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반사의 법칙이라는 건 뭐냐? 들어가는 빛하고 법선하고 이루는 각, 입사각하고요. 그 다음에 반사되는 빛하고 법선하고 이루는 각, 반사각이 서로 항상 어떻더라? 똑같더라. 이게 바로 반사의 법칙이에요. 근데 이때 이제 요 그림을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림을 잘 봐두셔야 돼요. 자, 여기 어떤 물체가 있어요. 그래서 빛이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튕겨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반사되는 면에서 수직선을 하나 그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법선이에요. 법선. 그러면 입사각은 어디냐? 들어가는 빛하고 법선 사이 각이니까 여기가 입사각이죠. 그럼 반사각은 뭐예요? 반사되는 빛하고 법선이 이루는 각이니까 여기가 반사각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닙니다. 요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반사의 법칙.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뭐뭐뭐 있느냐면 자, 정반사랑 난반사가 있어요. 자, 이 정반사와 난반사는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반사되는 빛이요, 즉 반사광선이요, 반사광선이. 정반사 같은 경우는 모두 일정한 방향으로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난반사는요, 여러 방향으로 반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 다양한 방향으로. 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반사가 일어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정반사 같은 경우에는요, 매끄러운 표면에서, 예를 들자면 거울 같은 거 매끄럽죠. 그랬더니 내 얼굴이 그대로 비쳐나오죠. 그죠? 난반사는요, 거칠거칠한 표면에서. 그래서 요거 이제 그림으로 표현해 보자면 이런 거예요. 정반사는 이렇게 매끄러운 면에서 빛이 이런 식으로 들어왔다라고 쳤을 때 얘네들이요, 모두 똑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반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난반사는요, 이런 식으로 거친 면에서 빛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쳤을 때 이 빛은 이런 식으로 반사되고, 이 빛은 이런 식으로 반사되고, 이 빛은 뭐 이런 식으로 반사되고, 여러 방향으로 튀는 거예요. 여러 방향으로. 그래서 아이고 잘못 그렸네. 특징을 보시면요, 이 정반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요, 거울에 비춰볼 수가 있는 거죠. 거울에 우리 모습을 비춰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정반사가 일어나니까. 그다음 난반사가 일어나니까 빛이 여러 방향으로 튀니까. 자, 봐봐요.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물체를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유가 뭐다 그랬어요. 광원에서 나온 빛이 물체에 반사돼서 우리 눈에 들어오니까. 그럼 만약에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안 들어오면 우린 얘가 안 보여요. 그죠? 근데 난반사는요, 빛이 들어와서 얘네들이 여러 방향으로 튀어요. 여러 방향으로 반사가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물체를 여러 방향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칠판도 마찬가지죠. 맨 앞자리에 앉은 사람이나 맨 뒷자리에 앉은 사람이나 1분단에 앉은 사람이나 4분단에 앉은 사람이나 칠판 다 보이죠. 그죠? 왜? 난반사가 일어나니까. 자, 그래서요, 이때 반사의 법칙 좀 작게 써야 되겠네요. 자, 여기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뭐냐? 아, 정반사는 일정한 방향으로 다 튀고 난반사는 여러 방향으로 반사가 되니까, 그럼 반사의 법칙이라는 건 입사각, 반사각 같은 거니까 정반사만 성립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틀려요. 뭐냐? 반사의 법칙은요, 정반사든 난반사든 모두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정반사도 입사각, 반사각 똑같은 거고요. 난반사도 입사각, 반사각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난반사는 왜 여러 방향으로 튀냐? 난반사는 그럼 왜 여러 방향으로 튀냐? 바로 반사면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무슨 소리냐? 이 첫 번째 빛은 반사면이 여기죠. 근데 두 번째 빛은 반사면이 여기에요. 그다음 세 번째 빛은 또 반사면이 여기에요. 그래서 반사면의 각이 다 다르죠.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대로 입사와 반사가 똑같게 반사되고 있는 건데 이 거친 표면에 반사되는 면이 다르니까 여러 방향으로 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자, 다음. 그래서 이제 요 반사를 이용한 기구 거울 봅시다. 거울. 자, 이때요. 거울 하기 전에 상이라는 말이 나와요. 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거울에 비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울에 어떤 모습으로 비추고 있느냐, 그걸 상이라고 불러요. 자, 그래서 이 거울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평면 거울 봅시다. 평면 거울은 뭐예요? 말 그대로 집에서 쓰는 거울이에요. 이렇게 평평한 거울. 자, 그래서 이 평면 거울로 물체를 보면요, 물체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 물체의 모습이 어떻게 보이느냐, 우선은 좌우 반대로 보여요. 좌우 반대로 보여요. 그러니까 뭐냐, 거울 보고 내가 오른손 들고 있으면 거울 속에 나는 이쪽 손을 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어떤 학교 선생님들은 이렇게 해석해 주기도 해요. 앞, 뒤가 반대로 보인다. 앞뒤가 반대로 보인다. 무슨 소리냐면 이거예요. 자, 거울이 여기 있어요. 거울이 여기 있어요. 평면 거울이 있어요. 여기 공이 있는데 이 공의 한쪽 면은 파란색이고 또 다른 면은 노란색이에요. 그래서 거울 쪽을 노란색이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을 보시면 어떻게 돼요? 노란 면이 이쪽을 쳐다보고 있고 파란 면이 저 뒤에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앞, 뒤가, 그러니까 여기가 앞이다 그러면 여기가 뒤잖아요. 그러면 거울 속에 비친 모습은 여기가 앞이고 여기가 뒤죠. 그래서 앞뒤가 반대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다음 또 어떻게 보이느냐, 물체랑 똑같은 크기의 모습으로 보여요. 물체랑 똑같은 크기의 모습으로 보여요. 다음 세 번째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물체부터 거울까지 거리나 거울에서 거울 속에 비친 모습까지 거리나 똑같아요. 자, 무슨 소리냐면 봐봐요. 거울을 내가 보고 있다가 뒤로 점점 물러나요. 그럼 거울 속에 나도 저쪽으로 어떻게 돼요? 멀어지죠. 그러니까 거리가 점점 이렇게 되죠. 즉 거울하고 내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니까 거울하고 거울 속에 비친 모습 사이의 거리도 어떻게 돼요? 멀어지고 있죠. 그래서 똑같아요. 자,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 평면 거울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뭐 손거울 이런 것도 있지만 전신 거울. 전신 거울이 뭐예요? 내 몸 전체를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죠. 그죠? 그래서 이 전신 거울은요, 최소 자기 키의 절반 정도는 돼야 전신 거울로 써먹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또 어디에다가 이용해 먹냐면 잔망경. 잔망경이 뭐냐면 저기 있죠, 잠수하면서. 잠수함이 왜 잠수함이에요? 잠수하니까. 그럼 왜 잠수했겠어요? 안 보이려고, 숨으려고. 그죠? 근데 바깥에 어떤 애들 돌아다니는지 보고 싶어. 그럴 때마다 올라와요? 그럼 잠수함 본연의 그런 목적이 사라지잖아. 그죠? 그래서 밑에 숨은 상태로 저 위에 어떤 애들 지나다니는지 보고 싶은겨. 그때 쓰는 게 바로 뭐예요? 잔망경이죠. 그래서 이 잔망경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어요. 너무 길게 그랬나?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여기 평면 거울, 여기 평면 거울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빛이 와요. 이 평면 거울 때문에 반사돼요. 그다음 또 이 평면 거울 때문에 또 반사돼요. 그래서 우리 눈에 들어오죠. 그죠?
자, 근데 보시면, 자, 여기에서 좌우 반대로 바뀌어요. 근데 여기서 또 좌우 반대로 바뀌어요. 그럼 좌우 반대인데 또 좌우 반대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대로 보이죠. 그래서 잔망경으로 보게 되면 원래 모습으로 보여요. 좌우 안 바뀌어요. 평면 거울을 쓰고는 있지만 잔망경으로 보게 되면 좌우가 안 바뀌어요. 자, 두 번째 거울 뭐냐면 오목 거울. 자, 오목 거울은요 뭐예요? 빛이 빛이란다. 거울이 오목한 거예요. 오목하게 들어간 거. 자, 그래서 이 오목 거울로 물체를 보면요 어떻게 보이냐? 요거 잘 알아두셔요. 오목 거울로 보면요 가까운 거 볼 때랑 먼 거 볼 때랑 보이는 모습이 달라요. 자, 오목 거울로 가까운 걸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보다 크고 똑바로 선 모습으로 보여요. 근데 멀리 있는 걸 보면 어떻게 되느냐? 실제보다 작고 뒤집어진 모습으로 보여요. 자, 다음 두 번째. 이 오목 거울은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빛을 모아줘요. 볼록 렌즈처럼 빛을 한 점에 모아요. 그럼 자, 볼록 렌즈로 빛을 한 점에 모으면 종이가 어떻게 돼요? 타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빛을 모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오목 거울은 어디에 이용을 하느냐? 뭐 여러 가지에 이용을 합니다. 우선은 뭐 성화, 채화경. 성화체화가 뭐예요? 성화가 뭐예요? 올림픽 때 쓰는 그 횃불이죠. 이거. 근데 성화, 왜 이름이 성화냐면 성스러운 불. 그럼 이 성스러운 불을 붙일 때 라이터로 붙이면 뽀다구가 안 나죠. 그죠? 그래서 저기 그리스 아폴로 신전에서 오목 거울로 태양빛을 모아갖고, 아폴로가 태양의 신인가 그러죠? 그래서 태양빛을 모아갖고 거기서 불을 붙여요. 자, 다음 또 뭐냐면 자동차 전조등. 자동차 헤드라이트라 그러죠? 앞에 있는 전구, 그죠? 밝게 빛나는 거. 그게 뭐냐면 멀리까지 빛이 나아가야 제대로 이렇게 보고서 저기 뭐 있구나 하고 피해가든지 뭐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빛이 퍼지면 멀리까지 안 나가죠. 그래서 빛을 모아갖고 멀리까지 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비슷한 원리로 등대에도 쓰여요. 다음에 여러분들 집에 후레쉬 하나씩은 다 있을 거예요. 후레쉬 보시면 전구 있고 거기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오목하게 들어가 있죠. 그죠? 이게 오목 거울이에요. 그래서 빛을 모아주니까. 그죠? 자, 세 번째 뭐냐면 볼록 거울. 볼록 튀어나와 있는 거울이에요. 볼록 거울. 자, 그래서 이 볼록 거울로 물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보이냐? 실제보다 작고 똑바로 선 모습으로 보여요. 볼록 거울은 가까이 있는 거든 멀리 있는 거든 항상 실제보다 조그맣고 똑바로 서 있는 모습으로 보여요. 다음 두 번째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얘는요 빛을 퍼뜨려요. 쫙 퍼뜨려요. 다음 세 번째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볼록 거울은 거울면이 앞으로 볼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비출 수 있는 범위가요 넓어요. 자, 무슨 소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여기 평면 거울이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볼록 거울이 있어요. 튀어나와 있어. 그러면 옆에서 빛이 이렇게 온다 칩시다.
그럼 평면 거울은 반사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 버리죠. 그죠? 근데 볼록 거울은 봐봐요. 똑같은 위치에서 빛이 온다 칩시다. 그럼 튕기네? 그래서 어떻게 돼? 일로 빛이 오죠. 그러니까 이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옆에서 오는 빛도 어떻게 돼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즉 비추는 범위가 넓어요. 그래서 이 볼록 거울은 어디에다가 써먹느냐? 우선은 자동차 사이드 미러. 자, 자동차 사이드 미러는 여러분들 그거예요. 차 앞 문짝에 달려있는 요 두 거울이죠. 앞 문짝에 달려있는 두 거울. 이게 왜 볼록 거울을 쓰는 거냐면 그 거울이 매달려 있는 거예요. 옆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 뭐 끼어들거나 차선을 변경하거나 하려고 달려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넓은 범위를 비춰줘야지만 저기쯤에 차가 있구나 라고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동차 사이드 미러 여러분들 뭐 집에 다 보실 수 있으니까 보시면 밑에 하얗게 작은 글씨로 뭐라고 써 있냐면 물체가 보이는 것보다 가까이에 있어요 라고 써 있어요. 왜냐? 볼록 거울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항상 작아요. 항상 작게 보여요. 근데 우리 사람의 눈은요, 멀어질수록 물체가 작아지죠. 작게 보이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 작은 모습이 보이니까 우리가 뭐라고 인식을 하냐면 쟤 멀리 있어 라고 인식을 하게 돼요. 근데 얘는 실제보다 작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위치는 가까운데 얘가 작게 보이기 하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작게 보여서 멀리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고 문구가 들어있는 거죠. 실제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다음 또 구분도로. 여러분들 그 커브길 같은데 이렇게 동그란 거울 하나 달려있는 거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어디 놀러 가다 보면 그게 반대편에서 차가 오냐 안 오냐 보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 또 어디에 써먹느냐면요, 감시용 거울.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가보시면요, 저 구석탱이에 이렇게 거울 동그란 거 하나 달려있는 거 보신 분들 있으실 거예요. 그게 이제 뭐냐면 그래서는 안 되지만서도 이렇게 슬쩍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계산대에서 위치를 옮길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슬쩍 하나 안 하나. 그래서 볼록 거울은 이런 데 쓰지요. 자, 다음 이제 빛의 굴절이에요. 빛의 굴절. 자, 빛이 굴절한다는 소리는요, 뭐냐면 빛이 꺾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상해지죠. 뭐가 이상해지냐? 쌤이 아까는요, 직진한다면서요. 그죠? 근데 조건이 하나 있다 그랬죠. 한 물질 속에서 지나갈 때만 직진을 해요. 그러면 언제 빛이 꺾이느냐? 서로 다른 물질을 지나갈 때. 꺾여요. 진짜요? 그러는데 대표적인 예로 뭐가 있느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직접 해보실 수 있어요. 투명한 유리컵에다 물 담은 다음에 거기다가 젓가락 한번 쓱 꽂아봐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젓가락이 꺾여 보여요. 근데 이렇게 다시 빼면요, 똑바로 꽂으면 꺾여요. 그죠? 실제로 꺾인 게 아니라 빛이 나오면서 꺾이니까 우리는 그 꺾인 빛이 보여서 꺾였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착시죠, 착시. 자, 그래서 빛이 그럼 왜 꺾이냐라는 거,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뭐냐면 물질마다 빛이 나아가는 속력이 달라서 그래요. 그게 뭐예요? 그러는데, 자, 봐봐요. 방바닥에 카페트가 하나 깔려있다 칩시다. 여긴 장판이고. 그럼 왜 여러분들 어릴 때 갖고 놀아보신 적 있어요? 장난감 이렇게 미는 거. 그죠?
근데 이걸 밀어서 굴려보면요, 장판에서가 더 빨리 굴러요, 아니면 카펫에서가 더 빨리 굴러요? 장판에서가 더 빨리 구르죠.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비스듬하게 장판에서 카펫 쪽으로 밀었다 칩시다. 그럼 굴러가 땡. 그럼 이쪽 앞바퀴는 카펫이 있어요. 그죠? 이쪽 앞바퀴는 카펫이 있어요. 근데 이쪽 앞바퀴는 아직 장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장판 쪽이 더 빠르게 도니까 이렇게 꺾여요. 빛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속력이 서로 달라지니까, 빛의 속력이 달라지니까 꺾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특징이 있느냐, 꺾이는데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항상 나아가는 속력이요, 느린 쪽으로 꺾여요. 자,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선생님이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냥 걸어가고 있을 때는 양쪽 어깨의 속력이 똑같죠. 근데 뒤에서 선생님 친구가 이쪽 어깨를 자꾸 당겨요. 그러면 이쪽 어깨는 느려지는데 이쪽 어깨는 그냥 그대로 가죠. 그럼 얘는 느려졌어요. 얘는 그대로고. 그럼 어떻게 돼요? 선생님 몸이 이렇게 꺾이죠. 그죠? 그래서 항상 느린 쪽으로 꺾여요. 느린 쪽으로.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빛의 진행 속력을 비교해보면요, 진행 속력을 비교해보면 진공에서가 제일 빠르고요, 그 다음이 공기, 그 다음이 물, 그 다음이 유리, 그 다음이 뭐 다이아몬드 이래요. 그러니까 물질마다 진행 속력이 달라요. 이때도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진행 속력이 느릴수록 더 많이 꺾여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굴절률이 크다. 굴절률이라는 건 이제 뭐냐면요, 이 굴절률이라는 건 뭐냐면 굴절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더 많이 꺾인다 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때 굴절에서도요, 우선은 용어 두 가지예요. 여기서 알아두실 용어 두 가지예요. 왜냐면 다른 거는 앞에랑 겹쳐요. 반사할 때랑 겹쳐요. 그래서 뭐 입사광선, 그 다음에 법선 이런 건 겹쳐요. 그래서 굴절광선. 자, 그럼 굴절광선이라는 건 뭐예요? 굴절된 빛이에요. 꺾인 빛이죠. 그럼 이제 굴절각이라는 게 있어요. 굴절각. 그럼 이제 이 굴절각은 그럼 무슨 각일 것 같아요? 아까 입사각이 뭐라 그랬어요? 입사광선하고 법선 사이각이다 그랬죠? 그럼 굴절각은 뭘 것 같아요? 굴절광선하고 법선 사이각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굴절이 일어날 때는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굴절이 왜 일어난다고요? 속력이 다르니까.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뭐냐면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거나, 아니면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거나. 그죠?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 봅시다. 빛의 진행 속력이 빠른 데서요, 빛의 진행 속력이 느린 데로 갈 때. 그래서 일반적으로 책에는 공기에서 물로 갈 때, 왜냐면 실험하기에 공기는 뭐 넘쳐나고 물도 그냥 수조에 담으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요, 입사각하고 굴절각하고 비교해보면 입사각이 더 커요. 입사각이 더 커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요렇게 있고요. 밑에가 물이고 위에가 공기예요. 그러면 아까 빛은 어디에서가 더 빠르다 그랬어요? 공기에서가 더 빨라요. 자, 그럼 여기에다가 빛을 요렇게 넣어봤어요. 그럼 원래 빛은 직진을 해서 나아가야 하는데
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됐어요? 느려졌죠? 근데 어디 쪽으로 꺾인다 그랬어요? 느린 쪽으로 꺾이죠? 느린 물이 어디 있어요? 아래쪽에 있으니까 얘가 어떻게 꺾이냐면 이런 식으로 아래쪽으로 꺾여요. 이렇게. 원래 진행 방향보다 약간 아래쪽으로 꺾여요. 자, 그러면 여기 법선 하나 그어봅시다. 수직선. 그럼 이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입사각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여기는 뭐가 돼요? 굴절각이 되는 거죠. 그럼 각 크기를 비교해봐요. 누가 더 커요? 입사각이 더 크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반대로 그러면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갈 때는, 즉 물에서 공기로 갈 때는, 그럼 눈치 빠른 학생들은 딱 나와요. 누가 더 커요? 입사각하고 굴절각하고 비교해보면 굴절각이 더 크겠죠? 왜? 반대니까. 그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봅시다. 똑같아요. 밑에가 물이고 위에가 공기예요. 그럼 공기에서가 더 빨라요. 그죠? 자, 그러면 빛을 이렇게 쐈다 칩시다. 쭉 쐈어요. 물에서 공기 쪽으로. 그럼 원래는 뭐 해야 돼요? 직진해서 가야 돼. 직진해서 가야 돼. 근데 자, 아까 느린 데서 빠른 데로 나오면서 속력이 바뀌면서 꺾이는데 어디로 꺾인다 했어요? 느린 쪽으로 꺾이죠. 근데 이때 역시 물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밑에 있죠. 그러니까 어디로 꺾여요? 이리 꺾여요. 원래 거보다 아래로 꺾여요. 그러면 자, 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떼 법선 그어봅시다. 그럼 이번엔 어디가 입사각이에요? 들어가는 빛, 입사광선하고 법선 사이각, 여기가 입사각이죠. 그죠? 그럼 굴절각은 뭐라 그랬어요? 굴절된 밑하고 법선하고 이루는 각, 여기가 뭐예요? 굴절각이죠. 그죠? 그럼 누가 더 커요? 굴절각이 더 크죠. 그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든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든 항상이에요. 항상 입사각이 커지면요,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따라서 커져요. 항상 입사각이 커지면 굴절각도 따라서 커져요. 항상이에요. 그러니까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가든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가든. 그러니까 여기다 그림을 그려드리자면 입사각을 이렇게 좀 더 크게 해보면요, 굴절각도 이렇게 좀 더 커져요. 여기서도 입사각을 좀 더 이렇게 크게 하면요, 굴절각도 좀 더 커져요. 이런 식으로. 항상이에요. 항상. 자, 그래서 안타깝게도 선생님 카메라 지금 배터리가 다 나가려 그래서요, 요 뒤에 거 이제 굴절 뒤에 전반사, 그 다음에 굴절을 이용한 기구는 다음 시간에 촬영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뭐냐면 반사의 법칙, 입사각 반사각 똑같다. 근데 입사각 반사각 위치, 그 다음에 또 기억해 두셔야 될 게 뭐예요? 난반사도 반사의 법칙 성립하는 거예요. 뭐가 다르니까? 반사면이 다르니까 여러 방향으로 튀는 거지, 반사의 법칙은 성립하는 거예요. 그다음 굴절이 일어나는 원인, 왜 꺾여요? 물질마다 속력이 다르니까. 그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꺾여요? 느린 쪽으로 꺾여요. 그래서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입사각이 더 커요. 느린 데서 빠른 데로 갈 때는 어떻게 돼요? 굴절각이 더 커요. 이거 꼭 기억해 두셔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